안녕하세요. 중고차 자처리반 뭐하자고 TV 빠방이 형 최세진. 엉클조 조인수입니다. 저희가 첫 촬영 했잖아요. 네. 첫 촬영했는데 아직 방송은 안 됐는데 첫 촬영하고 이렇게 좀 자동차에 대해서 또 사연을 아직까지 못 받아가지고 또 초록 검색창을 통해서 올려놓은 글을 또 저희가 읽어주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조언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2011년 1월식 K5 LPI 프레스티지 9만 킬로를 상사에서 구매했습니다. 성능 점검표도 받았는데 엔진에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차를 받고 아침에 시동을 거는데 딱딱딱 소리가 나서 찾아보니 세타 엔진의 피스톤이 실린더 쪽에 부딪히는 소리라고 하더군요. 그럼 이건 엔진에 이상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공업사 가서 성능 점검표 받고 제가 중고 상사에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차 계약할 때 한 달 2000km 내에 성능 점검표랑 차량이랑 다른 경우 보상해준다고 계약을 했어요. 세타 엔진, 세타 엔진 말 많은 엔진이죠. 네. 근데 이 세타2 엔진이 뭐 인터넷 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그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재판 네. 중이죠. 그 니콜에 관한 부분을 행정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거 뭐 뉴스에도 네.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냥 딱딱딱 소리가 난다고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 현대에서도 그거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뭐 기아든 현대든 뭐가 있냐면은 이게 실린더를 긁는 거는 맞다고 인정을 해요. 실린더 이 세타 엔진의 구조 자체가 실린더를 좀 긁는 엔진이기는 해요.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이 실린더가 실린더를 이게 피스톤이 긁다 보면은 거기에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균열이 되면은 그 안으로 엔진 오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엔진이 말 그대로 엔진 오일이 타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차 시동이 꺼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 신차에서도 AS를 해줘.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신차 AS도 끝난 상태고, 그리고 한 1개월 2000km 안에 이 엔진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뻗어버릴 가능성은 없어. 되게 아쉬운 거죠. 중고차 사셔가지고 한 달 안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거기 때문에 중고차 성능에서도 제가 볼 때는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소리만 나는 건데, 근데 엔진에 이상이 있으면 차가 안 가겠지. 그렇잖아. 근데 고객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고객 제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봐도 이거는 이상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 네. 그럴 수도 왜냐하면 엔진에 딱딱딱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엔진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차량이 멈추고 차량이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야지 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징조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징조가 발생을 해도 그거에 대한 처리는 대기업이면 대기업도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일단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제 차량 판매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 판매한 딜러 뭔 잘못이냐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솔직히 이런 거는 좀 대기업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처음에 지금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차량을 구입하셨을 때 시운전 했을 때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분이 몰랐던 거야. 왜냐면은 모르니까. 그래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YF 소나타 가솔린 LPG, K5 가솔린 LPG, 그 다음에 그랜저든 K7이든 2.4 엔진, 이거 다 세타 엔진이에요. 다 세타 엔진이니까 이거 사실 때는 엔진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 많이 체크를 하시고 구매하세요. 이것 때문에 엔진 AS 기간 전에 엔진 교체한 차들 많아요. 딜러한테 이거 혹시 엔진 AS로 엔진 교체한 차, 그런 차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엔진 교체해서 좋은 차구나 생각하시고 구매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가장 좋은 거는 순정 엔진 오일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제조사에서 출시가 되는 엔진 오일이 있어요. 저마찰 오일이라고 있어요. 그 오일로 관리하시는 게 엔진 상태라든가 차량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제일 도움이 돼요. 그 때문에 굳이 내가 비싼 돈 주고 합성 오일 이런 거 넣지 마시고요. 그냥 순정 오일 쓰세요. 그게 제일 차량 관리, 이 차에 가장 최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오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팁으로 알고
조금 차량 관리하시거나 중고차 사실 때도 알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딜러분이랑 얘기 잘 해보시고, 뭐라고 얘기 드릴 게 없다 이건 진짜. 이거는 조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려 보셨다가, 이거 거의 2심이라고 들었어요. 9월달에 2심 재판했다고 하니까 거기도 이제 해주라고 뭐 판결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뭐 운행하시면서 소리는 거슬리겠지만 조금 참으시면서 점화차로 기다- 해서 예. 넣어보시고. 그렇죠. 그럼 다음 사연도 한번 읽어보시죠. 중고차를 구매했는데요. 딜러가 200만 원가량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정비를 했다고 엔카 차량 설명에 고지하였습니다. 여러 서비스센터에 물어봐도 그렇게 정비한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엔카 설명글에 분명히 기재해 놓았으며 혹시 몰라 구매 당시 휴대폰으로 스크린샷도 찍어 놓았습니다. 구매 과정에서도 문의하였는데 물어보면 답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녹음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수리 내역 때문에 산 건데 내역이 없다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딱 읽어보니까 수입차네. 맞죠? 국산차는 기본적으로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정비 내역을 가지고 내가 차량을 어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엔카 설명글에도 기재를 해놨고 이분 똑똑해. 중고차 사실 땐 이거 좋아. 그런 것처럼 조금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녹음해놓으면 뭐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할까? 차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연을 보낸 게 아니라 단순히 정비 내역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딜러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했는데, 난 궁금한 게 이 차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뭐 차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그냥. 근데 대부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딱 사연만 딱 캡처해요. 이걸 딱 갖고 와서 읽어드리는 거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분과 뭐 얘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차량이 정말 문제가 없고 정말 이 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면은 뭔가 나중에 시비비를 가릴 일이 안 생겨. 일단은 딜러가 200만 원가량 정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역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이것도 궁금한 게, 딜러가 정비를 했다고 이렇게 올려놨으면 딜러한테 구매하기 전에 그럼 정비 내역서를 받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는 진짜로 딜러가 이렇게 광고를 하고 정비한 내역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정비 내역을 갖고 있었을 건데. 갖고 있었을 거라고. 그게 충분히 왜냐하면 저희가 차를 수입차 같은 경우에 사올 때는 고객님이 어떤 수리를 했다 그러면은 혹시 정비 내역이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첨부를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차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딜러 입장에서도 200만 원 뭐 정비했다고, 뭐 200만 원이면 뭐 많이 정비한 것도 아닌데 솔직히 얘기해서 맞아, 수입차 같은 경우에 200만 원이면 큰.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얘기 뭐 딜러, 난 판매자 입장도 웃긴 게, 판매자 입장도 굳이 내가 이거 200만 원 수리했다고 이 차 더 금방 팔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전문가 입장에,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히 이런 거 얘기했다가 괜히 나중에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는 거죠. 굳이 나는 궁금한 게, 확실하지 않는 건 얘기하지 마세요.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뭐 안 나오면 근데 이제 이 사연상으로는 혹시 뭐 이게 아니야, 고소까지 얘기를 하신다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이 문제 말고도 그렇지, 다른 문제가 있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른 다른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커. 어떤 건지 돈도 많이 저희가 들어가고. 알아야지만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상으로는 이 그 휴대폰에 스크린샷 200만 원 수리 견적 내역 그것 때문에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이거를 계약하실 때 정말 이분 얘기대로 나는 그거야. 수리 내역 때문에 차량을 구매한 계기가 됐다면은, 그러면은 계약서에 이 부분을 명시를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중고차 사실 때 중고차 딜러랑 앉아서 계약을 쓸 때 내가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계약서에 기재해달라고 하세요. 그거 안 해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해주면 근데 그게 이거 하면 되는 거야. 딜러도 그 얘기를 듣고 못 자기 해주는 차에 것도 대해 있잖아. 자신이 있으면 해줘요. 그러니까. 근데 못 해주는 사람은
자신이 본인도 없는 거지. 딜러도 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알고 내가 구매했으면은 그렇죠. 이분도 지금 뭐 고소미까지 안 네. 갔어. 맞아요. 아주 그냥 고소미.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이거는 보통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민사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민사로 안 가는 경우는 이제 행정소송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규정이 다 있어요. 법에 이제 나와 있는 환불에 맞는 그 법원이 있잖아요.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딱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상사의 영업정지 처분이 6개월이 내려져요. 그게 뭐냐면은 렌트카 이력 속일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사고 유무 고지 안 하고 판매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주행거리 주행거리 속였을 때, 그리고 저당 압류 설명 제대로 안 해주고 팔았을 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사로 이 사람한테 니 왜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고 팔았어 하면은 골치 아파지니까 처음부터 좀 안타까운 게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얘기 드리는 거 저희한테 뭐 차량을 뭐 구매하시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알고 사시라고요. 알고 누구한테 차를 사든 내가 알고 사야지 나중에 이런 경우가 안 생겨요. 모르실 경우에는 저희한테 뭐 메일 연락하면 주세요. 돼.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조언해드리니까. 조언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남의 차 사더라도 다른 사람 차 사더라도 조언해드릴 테니까 한번 뭐 이렇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을 구매하시 중고차든 뭐 신차든 내가 차량을 구매하시게 되면 이건 우리 재산이잖아요, 맞죠? 뭐 한두 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멍가게에서 내가 물건 사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사고 싶은 차량의 뭐 내용이라든가 그 차량이 어떤 이슈가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 많이 확인하시고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다음 화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이 또 보고 싶으면 구독, 유익하면 좋아요, 답답하면 댓글, 궁금하면 알림 설정. 끝!